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아온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알랭드 보통의 불안입니다. 원제는 스타투스 앙사이티, 우리말로는 지위 불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알랭드 보통은 21세기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느끼는 불안의 한 축, 즉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철학, 예술, 정치, 종교, 그리고 보헤미안적 삶의 관점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우리가 불안을 덜어낼 수 있는 5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불안은 2004년 처음 출간된 이후 전 세계 독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출간 직후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읽혔습니다. 한국에서는 2005년 출간 이후 꾸준히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며 20여 년간 스테디셀러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교보문고에서는 누적 판매 40만 부를 기념해 특별 리커버판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자인 알랭드 보통은 영국 왕립문학회 펠로우로 선정되었고 멜버른 작가축제에서 쇼펜하우어 펠로우십 상을 수상했습니다. 불안 역시 2004년 Get Abstract International Book Award에 선정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심리서가 아닙니다. 철학적 통찰과 실용적 해법이 결합되어 있어 읽는 내내 내 삶의 방향과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요즘 삶에서 이유 없는 불안을 자주 느끼신다면 이 책 불안은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새로운 길을 보여줄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불안하셨나요? 마음속에 이유 모를 긴장이 계속 남아있진 않으셨나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진 적 있으셨을 겁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런 감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불안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그 원인을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철학과 예술, 관계, 성공, 영성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오늘 저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을 함께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평안을 찾는 여정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불안의 정체 불안은 사실 인간의 아주 오래된 감정입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불을 발견하고 도구를 만들던 시절에도 그들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 불안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했습니다. 혹시 이 길 뒤에 맹수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 음식이 독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그들을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맹수와 싸울 필요도 없고 음식의 안전을 매번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그리고 어쩌면 더 심하게 불안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알랭드 보통은 말합니다. 현대인의 불안은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이유에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즉, 불안은 더 이상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자존심과 인정, 성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 책은 그 원인을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받고 싶은 욕망, 두 번째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 세 번째는 기대와 현실의 간극, 네 번째는 무력감과 통제 상실, 5번째는 죽음과 존재의 불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 원인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원인, 사랑받고 싶은 욕망.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울면 엄마가 다가와 안아주고, 아이가 웃으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칭찬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사랑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성인이 된 뒤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엄마 아빠 대신 상사, 동료, 친구, 그리고 인터넷 속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누가 내 글을 봤는지, 좋아요를 눌렀는지, 댓글은 달렸는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작은 알림 하나가 마치 사랑의 증거처럼 느껴지고 없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알랭 드 보통은 말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불안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욕망을 타인의 손에 맡겨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평가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건 마치 내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칭찬은 기분을 잠깐 좋게 해주지만 비난이나 무시는 금세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그 열쇠를 다시 내 손에 가져와야 합니다. 내 가치를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 평생 관리와 마음 회복 1. 불안을 받아들이는 지혜. 나이가 들면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불안을 내 인생의 손님처럼 생각해 보세요. 손님을 완전히 쫓아내려 하면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이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대신 또 왔구나. 오늘은 잠깐 앉아있다 가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됩니다. 하루를 안정시켜주는 작은 의식 만들기.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볕을 받는 것, 차를 한 잔 마시는 것, 5분간 호흡 명상을 하는 것,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작은 의식은 불안을 다스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몸과 마음이 예측 가능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안정적인 습관이 마음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줍니다. 불안을 줄이는 관계 맺기. 불안이 심할 때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전화 한 통, 짧은 산책 동행, 동네 모임 참석처럼 가벼운 연결이 불안을 완화합니다. 중요한 건 깊고 무거운 대화가 아니라 따뜻한 인사와 웃음을 나누는 가벼운 접촉입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기. 불안은 마음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몸의 상태와도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불안이 쉽게 커집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은 불안 관리의 기본입니다. 특히 느린 호흡 운동은 즉각적으로 불안을 진정시키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 도움받기. 불안이 너무 커져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심리치료, 그리고 필요하면 약물치료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이런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불안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힘은 약해집니다. 불안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불안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여러분의 하루를 더 평온하게,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불안이 남긴 선물. 하나. 불안은 나를 더 깨어있게 만듭니다. 불안이 없으면 우리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나를 더 주의 깊게, 더 신중하게,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것도, 미끄러운 길을 조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을 다시 점검하게 하는 것도 불안 덕분입니다. 둘, 불안은 관계를 더 소중히 느끼게 합니다. 불안이 심할 때 우리는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경험은 인간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은 불안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큰 위안입니다. 셋, 불안은 새로운 배움을 이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명상, 호흡법, 심리학, 건강관리 등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그 배움이 인생 후반부의 자산이 됩니다. 불안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는 셈입니다. 넷, 불안은 내면 성장을 만든다. 불안을 견디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약하구나. 나는 이런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쌓이면서 마음의 근육이 강해집니다. 젊을 때보다 더 깊은 인내심과 통찰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다섯, 불안을 사랑으로 바꾸는 힘. 불안을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감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작은 도움의 손길로, 그리고 더 넓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불안은 나를 더 부드럽게, 더 인간답게 만드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불안은 피하고 싶은 감정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보호하고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과 연결해주는 숨은 힘이 있습니다. 노년의 불안을 무조건 없애야 할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 삶을 더 안전하고 깊게 만드는 친구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불안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호흡과 명상 하나. 호흡이 마음을 바꾼다. 불안이 몰려올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호흡입니다. 숨이 가빠지고 얕아지면 뇌는 위험하다는 신호를 더 크게 받게 됩니다. 이럴 땐 깊고 느린 호흡이 불안의 회로를 끊어줍니다. 숨을 들이쉴 때 4초, 멈추는데 2초, 내쉬는데 6초. 이렇게 10번 반복해 보세요. 단 2분에서 3분 만에 심장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명상으로 마음의 파도 잔잔하게 하기. 명상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그대로 두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호흡만 느끼세요. 생각이 떠올라도 생각이구나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마음을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불안을 줄이는 생활 리듬 만들기. 1. 규칙적인 하루가 안전지대다. 노년의 몸과 마음은 예측 가능한 리듬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운동시간, 취침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특히 취침 전 1시간은 TV,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독서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두 번째, 불안을 부르는 생활 습관 피하기. 카페인 과다, 늦은 밤 과식, 뉴스 과몰입은 불안을 키웁니다. 특히 부정적인 뉴스는 뇌를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하루 한 번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움직여 불안을 이기다 1. 걷기의 힘. 하루 30분 걷기는 불안 완화에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걷는 동안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우울과 불안을 함께 줄입니다. 두 번째, 가벼운 근력 운동.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지켜줍니다. 근육이 건강하면 불안이 쉽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물병 들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생각, 습관 바꾸기 1. 만약 대신 지금을. 불안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서 옵니다. 만약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시작되면 지금 나는 안전하다로 바꿔 말해보세요. 현재 집중하는 훈련이 불안을 줄입니다. 두 번째, 자기 대화법.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이 짧은 문장이 뇌에 안전 신호를 보내줍니다. 관계에서 오는 불안 다루기 1. 기대를 줄이고 감사 늘리기. 사람에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불안도 커집니다. 대신 그 사람이 해주는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갈등 피하기보다 대화하기. 불안을 키우는 관계 문제는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솔직하게 대화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와 불안 1. 정보 과잉 시대의 함정. 인터넷, 뉴스, SNS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는 뇌를 과열시킵니다. 정보를 덜 받아들이는 것이 불안을 줄이는 지름길일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나만의 정보 필터 만들기. 필요한 정보만 걸러보고 나머지는 과감히 끊으세요. 예를 들어 건강 정보는 전문가 채널 한두 곳만 구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을 글로 풀어내기. 1. 마음 일기 쓰기. 불안한 감정을 글로 쓰면 머릿속에서 뭉친 감정이 풀어집니다. 나는 오늘 이런 일이 불안했다로 시작해 보세요. 쓰다 보면 불안의 원인과 내 마음의 반응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일기. 불안은 부족함을 보고 감사는 채움을 봅니다.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을 쓰면 마음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불안을 줄이는 영양과 음식. 1. 안정감을 주는 음식. 현미, 귀리, 고등어, 연어, 견과류, 바나나는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음식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 신경 전달 물질을 돕습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음식. 과도한 설탕, 인스턴트 음식, 과음은 불안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은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며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불안과 평생 동행하는 지혜 1. 완벽한 평온은 없다. 인생에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없습니다. 대신 불안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불안을 넘어 삶을 더 깊게. 불안을 견디고 다루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힘은 삶의 후반부를 더 지혜롭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불안은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숨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평화롭게 동행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알랭 드 보통의 그 신호를 읽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책과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